개도 안 되고 고양이도 안 된다. 다 키운다 못 온다. 둥가 둥가 둥가. 어이구 이뻐. 무서운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송이 누나고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송이 집에 사는 사람이고요. 집에서는 그냥 아빠로 통합니다. 작년 7월 2일 날 집에 왔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에 저희 집 앞에 왔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빠 차 밑에서 거의 아사 상태로 발견돼가지고 아빠가 구조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돌개가 너 카메라 봐. 너무 굶은 상태라서 한 달 반 된 애가 400g이었어요. 지금 거의 6kg 달했죠. 6kg가 됐어요? 네. 길고양이 새끼치고는 어찌 이렇게 잘생겼을까? 그래서 키우게 되는 거라니까. 키우다 보니까 더 이뻐. 사람한테 기쁨을 주더라고요. 아니 난 진도도 한번 키워보고 그랬는데 고양이는 처음이거든. 아니 사료를 손으로 집어먹어. 참 신기한 놈이다. 이러고 있다가도 약간 뽀하면 지금은 안 해. 입을 쭉 대고 뽀뽀를 해주거든. 아 키운다 못 온다. 이쁘다고 막 자지러져. 그리고 내가 자자 그러면 자자더라고. 개보다는 고양이가 더 애교가 많네. 인스타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고양이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 재밌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영상을 찍자라고 했는데 던지게 됐어요. 던지게 됐는데 딱 발바닥 여기 가운데 딱 껴가지고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황당해서 이거 진짜인가? 갖고 몇 번 더 해봤더니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너무 찍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던져주면서 한 번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길래 카메라를 딱 올려놓고 영상 찍어놓고 딱 던져줬는데 그때 보내드린 영상. 네, 그거가 딱 그날 찍힌 거예요. 거의 이제 한 10개 던지면 한 4, 5개는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고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저희 검색을 해봤어요. 손으로 집어먹는 고양이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얘처럼 먹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죠. 밖에 있는 거는 그냥 고양이처럼 먹어요. 얘가 그리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안 먹어요. 굴러가요. 송이가 키가 크긴 한데 몸무게가 많이 조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 놀이하는 겸 재밌게 해주려고 던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쏙쏙 드시고 아이고 이뻐라. 어렵지만 송이가 무서워. 와, 카페 나왔다. 엄청 좋아해요, 스크래쳐. 아 그래요? 네. 소희한테 영상 편지 안녕 소희야.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한테 못 배워서 꾹꾹이를 한 번도 해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건강하게 누나랑 아빠랑 엄마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도 기쁨을 주고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줘서 더욱더 이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손잡고 싶어. 송이야.
이제 아지가 해외 그 인스타그램 몇 군데 소개가 되면서 해외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지랑 비슷하게 생긴 거. 코스염을 묻힌 말티푸 아지랑 함께 살고 있는 노란이라고 합니다. 아지는 8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말티푸 친구고요. 처음에 집에 왔을 때 배변도 잘 가리고 훈련도 빠르게 습득하고 착하게 잘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강아지. 처음에 왔을 때 원래 산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하면 이제 사회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 처음에는 찰리 채플린 코스염 때문에 도널드도 너무 예뻐해서 아지 등에 송아지처럼 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송아지. 그래서 아기 때 첫날 왔는데 얘랑 눈만 마주쳐도 자꾸 웃음이 나니까 저도 얘 데리고 오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첫 번째 이벤트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얘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사장님들이 코스염을 잊지 못해서 아지를 뽑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썹 스티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진 찍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지야, 우리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이게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후추 엄마이고요. 저희 후추는 2018년 2월 7일생이에요. 제 신랑의 친구가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이제 그 친구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됐어요. 만난 지 9개월 된 제 아들이에요.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가 개 키울 생각이랑 털들 말하는 물때할 때 나중에 뭐 15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자식 잃는 슬픔하고 진짜 똑같다고 돈도 주지 마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후치야 엄마가 후치야 물 먹어. 얘가 제 무릎에서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인형처럼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인형 안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쪽 테이블에서 막 쏙닥거려요. 강아지 아니 인형이야. 야, 안 움직이잖아. 인형이야. 강아지예요. 근데 이제 후추가 날파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갑자기 얘가 벌떡하고 일어난 거예요. 야 움직였어! 그런 적도 있어요. 호고 자는데 갑자기 후추가 엄마 인터뷰하다. 이제 어느 날 제가 거기 반신욕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전 간식 달라는 건 줄 알고 간식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했는데 계속 옆에서 저를 이렇게 긁고 낑낑대길래 여기 설마 넣어달라는 건가? 그래서 저 반신욕기를 이렇게 열고 여기 넣어줬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가 찜질하는 거 좋아하나?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제가 찜질기에만 들어가면 넣어달라고 앞에서 이러더니 나중에는 지가 들어와서 발을 이렇게 뒷발로 이렇게 하면서 여긴가? 여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발로 못 들어오더라고요. 자나요. 후추는 시크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애교떡이야. 다른 강아지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짜 눈길도 안 주고 막 별로 그게 없거든요. 근데 저만 느낄 수 있는 애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제가 퇴근하고 오면 얘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 다리도 안 좋은데 점프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저희 신랑 들어오잖아요.
호추야, 쿨매트 탔어. 아니 저는 그 보내주신 영상 보고서 마지막에 이제 호추 얘기하고 싶은 말 이제 하는데 저 그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터뷰 할 때는 울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랑 같이 지내봤자 진짜 짧으면 10년, 길면 13년, 14년 이제 나온 건데 저랑 함께 하는 동안 진짜 행복한 강아지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저랑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탁봉이 셋째 누나고요. 뽕이는 폼피츠 무살 마마예요. 얘를 20년 5월달에 데리고 왔고요. 그냥 가끔씩 한두 번 봤던 사이 키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데리고 왔어요. 저는 얘를 아기 때부터 키운 게 아니라서 조금 사회성이 부족해요. 산책 나갔을 때 유독 엄청 심했거든요. 막 일어선다든지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짖고 뭐 강아지 보고 짖고 막 그냥 흥분이 엄청 심했었어요. 따로 산책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좀 짖지 않는 거, 흥분하지 않는 거, 뭐 외부 보호자한테 좀 집중하는 교육이요. 그래서 줄을 이제 잡은 사람한테 이제 집중하고 이제 바깥에 그런 외부의 그런 소음이나 이런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보호자한테만 유독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잘 바라보면 이제 간식을 하나씩 준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을 안 보고 이제 보호자한테 집중을 하면 이제 한번 만져주고 같이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좀 더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책 중간에 사료나 이렇게 간식을 하나씩 먹으면 그 씹는 동안 흥분도가 좀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하는 훨씬 많이 나아지고는 있어요. 한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한 달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셔서 이거는 가족분들이 일관성 있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누구는 반기고 누구는 안 반기고 하면 교육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책이랑 기본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약간 사회성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좀 고쳐보고자 지금 이제 교육을 또 받고 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해야지 그게 효과가 좋고 혹시 뭐 어린 강아지를 데려오실 거면 사회화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소봉 뿌잉뿌잉 뽕이는 저희 집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 조용한 집에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애교도 막 부리고 장난도 치고 하는 게 저희 집 분위기를 좀 화목하게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잡아봐. 훈련 열심히 해서 사회성도 좋아지고 친구도 사귀고 앞으로는 여행도 같이 자주 다니고 하자. 알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잔디의 첫째 언니고 이 아이는 잔디고 12살 포메라니언이에요. 12년 전에 15살 그때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새끼 강아지를 이렇게 처음으로 본 거여서 되게 놀래고 이제 신기했었어요. 잔디 이름은 그때 당시에 한창 꽃보다 남자가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금잔디가 또 얘가 식목일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강아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사료 같은 것도 좀 일반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눈물도 많고 털도 좀 푸석푸석한 게 있더라고요. 잔디 둘째 언니가 미국 논문 같은 것도 막 찾아보면서 밥도 그냥 일반 사료에서 생식이나 동결 건조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그런 걸로 바꾸고 카페 같은데 뭐 그런 데서는 그래도 조금 정보가 있었어서 이제 동생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찾아보면서
배변 훈련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여러 군데 놨다가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정보도 없다 보니까 근데 딱 한 군데다가 지정해줘서 처음에는 이제 막 혼내고 너 내려갈래? 내려가. 저랑 동생 둘 다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곧 독일로 가다 보니까 잔디랑 이런 시간을 가지면, 그러니까 보통 제가 잔디를 찍거나 둘이 남이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잔디랑 한 화면에 같이 이렇게 나와서 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독일 가기 전에 부인한테 이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독일 간 지는 5년 정도 됐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잔디 때문에 힘들어서 맨날 이제 울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오빠 내가 무슨 불길화를 누리겠다고 쟤를 두고 독일에 왔을까 막 하면서 지금도 한국에 굳이 올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잔디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남자친구는 맨날 영상통화하고 이제 그러는데 엄마랑 통화하면서 애 얼굴 보여주고 목소리 잔디야 부르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독일 가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시간을 못 보내는 것도 많이 아쉽지만 잔디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제가 그 시간 옆에 얘 뭐예요? 네, 시간 옆에 같이 이제 못 있어준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산책 나갈 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만 왔어도 하루에 3번 산책을 시켜줬어요. 작년에 왔는데 아침 산책을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으렁거려요, 싫다고. 아침에 거의 밥 먹고 통으로 자요. 애기들은 혼자 물고 막 뜯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잔디는 그렇게 놀지는 이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잡아당기는 것도 잔디는 이제 못해요. 처음엔 가지고 오거든요. 횟수가 지나면 그냥 안 가지고 간식만 달라고 하고 낑낑대요. 나 가지고 오기 싫다고. 얘가 이제 인형 던지고 하는 거 어림없는 소리. 나이 먹으니까 잘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해요. 햇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햇살이 따스하잖아요. 또 없으면은 되게 어둑어둑해지는 그게 있잖아요. 내 삶에서 있다가 없다가가 그래도 조금 확연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잔디도 제 삶에 오게 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웃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제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없으면 난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릴까요? 네. 잔디야, 언니랑 12년 동안 항상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너만 한국에 두고 가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언니가 최대한 자주자주 너 보러 한국에 오고 올 때마다 너가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이랑 밥이랑 사가지고 올 테니까 언니의 삶에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언니가 잔디만 사랑할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엘로 보호자 장수아라고 하고요. 저희 애기는 2017년생이고 아빠가 아시는 분이 개가 한 마리 있어서 강아지, 조금 큰 강아지. 그 애가 새끼를 낳아서 저희가 2마리를 데리고 왔고 이름은 제가 조금 좋아하는 책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해서
저의 안녕이라는 뜻으로 하이 헬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저희가 마음대로 지었는데 이제 거짓말처럼 저희한테 찾아왔다 해서 4월 1일로 생일을 지어줬어요. 하이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애교가 많았고, 헬로는 유달리 약한 조그만 애였는데 소심해서 얘랑 있으면 중화될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실제로 헬로는 정말 내성적인 아이인데 얘는 완전 에너지 폭발이고,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있으니까 헬로도 조금 내성적인 편이지 덜 해졌고, 하이는 여전히 깨발랄이에요. 많이 어렵죠. 털도 2배로 빠지고 그리고 애들이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만 가도, 애견동반 카페만 가도 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리고 하이는 내가 예쁜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구석자리로 가야 되냐. 당연히 없을 수가 없는 당연히 있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힘들 건 알고 각오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얘네한테 좀 더 좋은 조건이 뭘까 해서 저희도 엄마 아빠가 2명 낳으신 거거든요. 일부러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얘가 조금 덜 지탱이 되는 역할을 하라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형제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덜 외로우라고 2마리 각오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일단 산책을 2배로 해야 되고,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얘는 사회성이 없고 얘는 사회성이 너무 좋잖아요. 산책을 한 번에 나가면 헬로가 하이 속도를 못 쫓아가요. 하이는 되게 천천히 냄새도 맡고 산책을 즐기는데 헬로는 불안한 거예요. 하이를 놓칠까봐. 얘는 산책을 못 즐기고 막 따라가기에 급하고, 그래서 얘는 화장실도 밖에서 잘 못 가고 하이랑 같이 나가면 그걸 조금 더 유튜브 보고 막 많이 공부하고 고안해낸 방법이 얘 한 번 이렇게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덕분에 헬로가 많이 나아졌어요. 이게 찍으신 게 이렇게 정직하게 인터뷰해요. 저 애도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했었죠. 얘는 케어를 해야 되고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을 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용 같이 하니까 그러는데, 와이프는 동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뭐 되게 좋아하고 혼자서 막 대화가 막 그래요. 저는 아빠랑 성격이 진짜 안 맞아가지고 아빠랑 거의 대화가 단절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아빠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얘네를 통해서 하고 하이야 누나한테 뭐 하라고 해 이렇게 하니까 그게 화해 제스처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편해지잖아요.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얘네가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얘랑도 싸우면 수민아 하이 뭐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검은 옷이 없어요. 얘는 털이 엄청 빠져가지고 검은 옷을 입으면 난리가 나요. 다 온몸이 털. 얘 바지 보세요. 얘 바지. 개인 시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행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뭐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 얘네 산책시켜야 돼. 하다못해 장난감 던지는 거라도 얘네랑 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신동인가? 가수가 강아지가 우울증에 치료에 도움이 됐나? 거기서 강아지를 들였대요. 근데 왠지 깨달았대요. 우울할 시간이 없대요. 산책하느라 우울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그거 팩트예요. 진짜. 그거는 각오하시고 행복해질 준비를 하셔야 한다. 얘는 그걸 대학 진학도 강아지 반려견 학과였어요. 얘를 위해서 대단하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나는 제대로 못하거든요. 돈을 줘도 못할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즐거워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 같아요. No! God, please, no! No! 강아지 뭐 갖고 왔어? 이거 있고 이거 있어. 귀여워. 이거 가지고 와우. 관심대. 얘 산삼이야? 왜 이렇게 귀여워? 안에 배추랑 완전 귀여워. 하이 너무 신나네.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놓는 경우도 있고, 진짜 저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안녕하세요. 치아와 10살 추정 공주를 키우고 있는 공주 언니입니다. 공주는 제가 봉사를 다니던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를 다니다가 눈이 맞게 돼서 데리고 온 치아와입니다.
원래 유기견 센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17년도쯤에 알게 돼서 봉사를 꾸준히 다니다가 공주를 보게 돼서 한 3개월 동안 매주 가서 공주 보고 고민을 쭉 해오다가 입양해 오게 됐습니다. 다들 유기견 센터 가면 그냥 막 애들이랑 뛰어노는 줄만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들어가서 애들 똥오줌 싼 거 다 치워야 하고 견장도 다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닦고 락스로도 닦고 엄청 깨끗하게 닦은 후에야 애들이랑 놀 수 있어요. 또 뒤처리도 계속 해줘야 하고 애들이 사회성이 많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게 좋아서 봉사 가셔서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주시고 훈련도 같이 해주시고 애기 이름도 많이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봉사를 다니면서 입양하고 싶었던 애들이 정말 많았는데 집에 이미 강아지도 있고 포기를 한 적이 많았는데 공주는 매주 갈 때마다 계속 얘는 입양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진짜 한 3달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입양해야겠다 싶어서 입양해왔습니다. 공주가 처음에는 진짜 털도 엄청 푸석푸석하고 눈물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밥도 안 먹고 주면은 상처가 맞나 보다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싶어서 입양하게 되었어요. 제가 센터에서 봉사할 때 제일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게 파양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가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훈련에 따르지 않아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족 구성원의 모든 동의를 받지 않고 데려갔다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데려다 놓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이들의 감정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두고 갔는데 다시 꺼내달라고 계속 방방 뛰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저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입양할 때는 나만 좋다고 입양하는 게 아니고 가족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 또 내가 얼마나 얘를 다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내가 몸 하나 바쳐서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게 경제적 요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아이의 행복을 같이 느껴줄 수 있고 아이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분들이 아이를 입양하셨으면 좋겠고 또 견종만 편애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도 센터 가면은 예쁜 애들도 많고 또 유기됐다고 모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유기된 아이들 하나하나씩 찾아가셔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저처럼 매달 몇 주씩 가셔서 아이 항상 지켜보시고 교감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아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센터에 있을 때는 이때보다 좀 지금보다 좀 말랐었고 밥도 안 먹고 털도 엄청 푸석하고 눈물도 엄청 많았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도 좀 쪄가지고 뚱뚱하고 눈물도 안 흘리는 상태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센터에서부터 공주였는데 원래는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름을 일단 너무 잘 알아듣고 공주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촌스럽긴 한데 감자나 인절미 약간 모색이랑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공주가 워낙 적응력이 빨라서 지금도 자취방이랑 본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분리불안도 없고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좋고 집에 오면 집에 와서 좋아하고 원래 키우던 애랑은 잘 지내고 있고 대신 그 센터에서 푸들들한테 왕따 같은 걸 당했어가지고 갈색 푸들을 보면 성질을 많이 부려요. 근데 갈색 푸들 있나 계속 제가 경계를 해야 돼요. 보이면은 딴 길로 새거나 못 보게 막아버려야 돼가지고 40대 이상 어른을 많이 무서워해서 부모님도 많이 무서워해요. 엄청 많이 서운해하세요. 자기들한테는 안 안긴다고. 센터에서도 대략적인 것만 예상을 하시는 거라서 쯤 되시는 분들한테 학대를 받았던 것 같다 약간 이런 대략적인 것? 약간 뭐에 찔린 상처인데 흉터가 생겨서 4년이 지났는데 사라지진 않았어요. 살짝 옅어진 정도. 시력에는 진짜 옅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본강에는 학원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바빠도 꼭 1시간씩은 산책을 꼭 시켜주는 것 같아요. 산책을 진짜 날씨가 안 따라줘서 못 간다고 하면 노즈워크나 아니면 공주가 좋아하는 간식을 줘서 스트레스를 좀 풀게 해준다던가 그런 공주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쉬는 날에는
동반 카페도 많이 데려가고 이렇게 또 나들이도 항상 다니고 공주가 나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낯을 진짜 많이 가렸어요, 사람들한테. 센터에 사람이 정말 한 번 봉사 올 때 한 20은 오는데 못해도 저희한테는 항상 공주가 밝게 달려왔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경계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사람들 보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사회성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센터에서 그 소형견 전용 장에 있었는데 그 견장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대형견 장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고, 패드도 한 3-4번 싸면은 싸기 싫다고 제 눈 똑바로 보면서 다른 데 싸거든요, 마룻바닥에. 그럴 때 사람 갖고 산책하다가 줄 놓치면 잡으라고 쳐다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으라고 계속 쳐다볼 때도 사람 같고, 사람 이름도 그냥 공주라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깔끔을 진짜 많이 떨거든요. 비 오면 비웅덩이 절대 안 밟고, 더러운 거 무조건 묻히기 싫어하고, 진흙 같은 거 묻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안 밟아요, 일부러 자기가. 다 피하고, 비 오는 날에 돌로 이렇게 껌다리처럼 바닥을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돌만 밟고 흙은 절대 안 밟아요. 얘는 흙에 별로 관심이 없고, 돌, 아스팔트, 인도 이런 거. 공주는 먹방 유튜브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약도 다 씹어먹는 애여가지고 진짜 가리는 게 아예 없어서. 원래 산책하다가 좀 많은 걸 주워 먹는 편이었는데 제가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간식 아니면 먹지 않고, 만약 밖에서 사탕 같은 걸 입에 넣었다 해도 뱉으라고 하면 바로 뱉는 스타일. 일단은 입에 넣으면은 다른 걸 보여줘서 관심을 좀 끌던가, 한번 뭐라고 딱 하면은 뱉는 순간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딱 간식 주면서 아, 잘했다 이러면은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딱 한 번에 고친다기보다는 산책을 계속 갈 때마다 몇 번씩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져요. 동생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리광도 많고 나이에 비해서 아직도 저희 눈에는 뭐 나이가 계속 먹어도 애기 같으니까 막내 동생으로 딱 좋았을 것 같아요. 한 8살? 10살? 도둥이 느낌으로. 공주야, 나는 너를 데리고 온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너도 너가 내 품에 들어온 거에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행복하기만 하자.